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영상을 최근에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고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비아토르 1차 미니 네트워킹 모임을 했어요. 원래 신청은 총 14분 정도가 하셨는데 13분인가? 총 11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 제가 그 영상을 거의 그냥 녹화가 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살려가지고 공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제가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오셨어요. 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셨고요.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허갑재 원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종성 이제 개발자 겸 이제 1인 기업가,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뭔가 에어비앤비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제임스 님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의상 디자인도 직접 하고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농담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키아님, 외에 민주님도 오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대부분 월 1,000 정도를 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영업 1인 기업을 하고 계시는데 공통스럽게 재밌게도 직원을 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뭔가 진입장벽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저라는 사람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살짝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저는 저의 그 열정의 유통기한이 3개월이라고 보고 있어요. 3개월. 뭔가 영감의 불꽃이 빡 튀겼을 때 그거를 그 순간을 빡 잡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잡고 그 영감, 그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기간, 그 아이디어를 빨리 실현해서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시간이 저는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제가 기존에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는데 했던 것들 모두 다 3개월 안에 기본적인 뼈대가 다 세워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워져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을 돌려보고 이제 거기서 이게 되겠다 싶은 그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벌리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직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을 가르쳐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를 해요. 해가지고 저는 또 다른 일을 해요. 이 일을 넘기고 더 부가가치가 많이 나오는 일을 찾기 시작하죠. 만드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제 직원을 확장을 해서 결국엔 시스템이라는 거는 직원이에요. 직원. 사람입니다. 사람이 곧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능력,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세분화시켜서 토스하는 겁니다.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복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3개월이면은 보통 한 직원 5명 정도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3개월 그 시간 안에 굉장히 월 매출 순이익으로 5명 정도의 인건비, 적게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인건비를 뽑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제가 사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거다 했을 때 사업을 진도를 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훈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리스크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직원 한 명한테 뭐 250에서 300만 원 급여를 주는 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뽑은 사람이 바로 내가 하던 만큼의 퍼포먼스를 절대로 보장해 주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내가 하는 것만큼 100% 처음 투입되는데 한 달 만에 절대 그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경력직을 뽑아도 여기에 맞춰주는 조율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는 보통 3개월 정도라고 봐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체계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재를 하는 건데 한 달에 뭔가 한 달을 저희가 돌려보면은 그래서 수습 기간을 갖는 거거든요. 한 달을 돌려보면은 보통 답이 나와요. 이 친구가 내가 내는 퍼포먼스의 한 몇 % 정도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을 돌려보고 50%만 충족을 해줄 수 있다. 50%의 퍼포먼스만 내준다고 해도 저는 채용을 해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한 3개월 뒤가 되면은 한 70에서 80%,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한 90%그 정도까지 퍼포먼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팀이 하나가 빌딩이 되는 거죠. 이 기능을 갖추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시스템이 구조가 갖춰져 나가는 건데 보통 1인 기업가 분들은 이 단계를 잘 건너지를 못해요. 보통 알바로 외주로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급한 불만 끄는 그런 식의 구조에 익숙해져 있죠. 차라리 내가 몸으로 떼어서라도 내가 그 돈을 갖고 가겠다 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초보 이제 사업가 분들은 일단 내가 월천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즉시 안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운영 모드로 가는 거예요. 운영 모드. 운영인데 현상 유지 운영 모드. 뭔가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그런 욕심이나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해 버려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매출이 발생하고 이제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혼자서 계속 이제 그 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일이 어느 순간에는 많고 어느 순간에는 적은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일이 많지 않죠. 근데 이 항상 일이 많게끔 유지를 해야 돼요. 내 일을 그래야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직원을 놀리면 직원도 힘들어요, 사실. 눈치 보이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만큼의 직원을 뽑기로 결정했다면은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혼자서 일이 갑자기 몰리는 그 구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아파버리면 일을 못하니까 건강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우픈 거예요. 웃어요. 웃기지만 좀 슬픕니다. 건강 관리를.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사업을 진짜로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그냥 월천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월천을 버는 거에 만족한다면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사명의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달성하는 그림을 그리는 큰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식의 그 첫 번째 단계거든요. 첫 번째 계단에 올랐을 때 거기서 안주해 버리시면 안 돼요. 직원을 뽑고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넘기고 얘가 바로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한 50% 정도만 바로 첫 달부터 따라와 준다면은 땡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데려가면서 이제 일을 완전히 넘기셔야 됩니다. 그 일. 그리고 대표는 뭐 하냐? 놀면 안 돼요. 대표는 절대 놀면 안 돼요. 대표는 이 친구가 만드는 부가가치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짜리 이제 직원을 채용했으면은 300만 원 버는 자기 몫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령 에어비앤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객실당 한 달에 한 50에서 한 80만 원 버는 걸로 만족을 해요. 그래서 10개 하면 500에서 한 800만 원 버니까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혼자 계속 바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 세팅해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죠. 500만 원 정도 나오기 전부터 300만 원 나올 때부터 직원을 뽑아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오픈 서비스라는 객실당 하나 오픈해 주는데 1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거를 추가를 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에어비앤비 업무는 11시에서 3시면 다 끝이 납니다. 왜냐면 11시 체크아웃, 3시 체크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픈 서비스, 그리고 세미나, 부가가치가 더 높죠. 제가 그것조차 저는 다 이제 직원들한테 다 넘겼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매니저들이 그 세미나도 열고 해가지고 고객을 이제 오픈 서비스 고객을 이제 획득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장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요. 다 올라가야만 해요. 다음 단계로. 예. 그렇죠. 여기 한 계단 올랐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여기서 안주해버려. 월천 벌면은 야, 나 이제 성공했다. 예.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저는 월 1000을 벌 때까지 저 혼자 그거를 다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보통. 예. 저는 아마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월 1000에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면 저는 직원 5명 정도를 돌려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예. 어떤 사업이 됐든 똑같은 프로세스예요. 예.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 어떤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업을 키우는 그 과정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요식업이 됐든 뭐가 됐든, 예, 저는 카페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예,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폭발적으로 쏟아부어서 구조를 바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돼요. 예, 저 같은 성향이에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근데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도 그 만약에 영감을 빡 받고 아이디어가 퍼뜩 떠올랐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흐지부지에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거를 봤던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 행동으로 바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테크트리 빡 올려가지고 1단계 점프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만족한다면. 그래서 제가 사업에 이제 내가 돈 버는 거에, 내가 원하는 거에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젊은 창업가들이 한테 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제가 했던 실수인데, 저는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다 전액 재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빠른 속도로 커져요. 근데 빠른 속도로 그만큼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제 제임스님께서 자기는 이제 30살 될 때까지 뭐 10억의 빚을 만드는 거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 빚은 결코 레버리지로 땡겨가지고 그거를 다 메꿔버릴 정도의 수익을 발생해서 메꿔버렸다면 괜찮아요. 근데 이 빚이라는 거를 계속 쌓다 보면은 이거에 나중에 사업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달아서 1, 2, 3가 성공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완전 착각에 빠집니다. 나는 신이야. 난 비즈니스의 신이야. 내가 하는 건 다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가 그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쌓아서 올렸을 때 뭔가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리스크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김승호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가기론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흐르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그런 대야 같은, 돌로 만든 대야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수각이라고 하는데, 이 수각에 흐르는 물들이 이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여기에 쌓여요. 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쌓이면 다음 수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각이 찰 때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각을 준비해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젊은 청년 창업가들은 좋은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뭔가 목표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정의감도 있고, 그래서 복지를 확 늘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복지를 늘려버리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거나, 저는 이게 똑같은 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이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복지를 늘려버리면은 뭔가 수각이 차기 전에, 첫 번째 수각이 차기 전에 복지를 늘리면 안 돼요. 그게 제가 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수각이 찬 다음에 김승우 회장님 말에 따르면은 이 흘러나오는 물로 복지를 챙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게 직원들한테도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젊은 청년 창업가들한테 저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각이라는 거를 꼭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 수각은 부동산의 형태로 갖고 있으라고 제발 만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얼마 전에 이호찬 대표님이 올리는 그 영상 중에 김승우 회장님이랑 이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나누는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승우 회장님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이죠. 그리고 이호찬 대표님은 뭔가 수각을 채우기 전에 뭔가 이렇게 돈을 잘못 사용하고 또 돈을 잘못 빌리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레버리지를 너무 땡기다 보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리신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무너져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돈 버는 능력, 지키는 능력, 키우는 능력, 관리하는 능력, 돈을 사용하는 능력이 다 다른 거다라는 거를 그분은 당연히 젊어서 깨달아서 근데 큰 빚을 졌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빨리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라는 수각을 잘 키워두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김승우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건물을 가질 권리가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임차인들은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임대비를 내고도 플러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임차인들한테 있는 거라고 김승우 회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들 모르고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임차 임대비를 계속 내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계속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버는 데만.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출을 어떤 기업도 대기업도 계속 이렇게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항상 흐름도 있고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수각을 하나씩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건물부터 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왜냐하면은 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당연히 알죠. 근데 돈이 많이 벌려도 이 청년 창업가들은 계속해서 빌리면서 임대비를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죠. 돈이 묶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 묶이는 거. 저도 그랬고요. 근데 돈을 묶어 놓고 번 돈을 묶어 놓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저는 한 50% 정도는 묶어 놓으라고 꼭 신신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더 큰 기회가 있을 때 더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맞아요. 그래야지 점점 안정적인 토대를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모래성 쌓듯이 파도 한번 휙 치면은 모래 훅 없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버는 능력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 뭔가 이거를 탄탄하게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지금은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젊은 창업가분들은 수각을 부동산의 형태로 쌓으면은 강제저축이 됩니다. 강제저축이.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이라면은. 그래서 저도 진짜 그래요. 돌아보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저희 어머니의 설득에 의해서 그냥 빌라를 하나 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크게. 적어도 뭐 가서 잘 때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해 준다는 거를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항상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복제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고 그 자기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 이익에 대한 거, 예, 그게 사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일할 수 있게 돼요. 부지런해집니다. 예, 사장들이. 왜냐하면 얘한테 300만 원 줘야 되는데 3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져요. 그거를 꼭 고정비라는 관점으로, 비용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거 자체도 레버리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얘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예. 선불로 주지 않잖아요. 저희 한 달 동안 쓰고서 나중에 월급의 형태로 주잖아요. 그렇죠? 선불 기업들도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예, 쓸 수가 있는 거죠. 땡겨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시간 동안 진짜 진심을 다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얘기를 어제 모임에서,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